예, 마스혈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의 마스혈전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영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진호 운영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명진호 운영 보면 진짜 웃으면서 시작하게 돼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그래요. 맨날 보는 얼굴인데도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웃으면서 시작해도 되는 장이죠. 지수도 연중 최고치에 올라왔었고, 또 그동안 시장에서 나름대로 천덕꾸러기라고 할 수 있었던 조선이라든가, 그렇죠, 조선주라든가 정의 종목들, 하급 정도는 꾸준히 올라왔는데 그들과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올해 이제 순환 장세가 좀 전개되는 국면 속에서 상대로 조금 부진했던 업종이 유가 급등과 함께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이끌었고, 지금 시장에서 천덕꾸리 업종이 딱 하나가 있죠. 은행 업종이죠. 네. 그렇죠. 은행 업종이죠. 은행 업종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안 좋게 봅니다. 그렇죠. 은행 업종만 지금 시장에서 천덕꾸리인 것 같습니다. 딱 두고 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 업종은 지금 가장 모멘텀이 안 좋은 쪽이고, 하반기 정도 가야지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가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이번 주에 있을 금통위 금리 결정 회의가 은행 업종의 더 단기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겠는가. 금통위 쪽에서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암시하는 그런 발언이 나온다 한다면 은행 업종은 상반기 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금리 인하 암시가 없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종결과 관련된 발언이 나온다 한다면 은행 업종도 이번 주 금통위 전후에서 반등이 좀 전개되면서 완만하게 상승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은행 업종은 하반기 때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자, 마스 배틀 라운드 1 주제 자 보도록, 대부분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을 보신 분들은. 자, 그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죠. 조금 전에 뭐 서두에 언급해드렸던 대로 오늘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조선 정유업종들이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오늘 종합주가지수 2050포인트 돌파에 기여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유가 연중 최고치와 관련된 관련주 투자 전략이 오늘의 마스 배틀 주제로 선정이 됐네요. 자, 우리 명진호 의원님, 네. 국제 유가 흐름 좀 점검 좀 해주시죠. 최근에. 네, 뭐 최근 국제유가 흐름 간략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유가에 있어서는 이 3월달 중순이죠. 지난달 중순입니다. 뭐 얼마 안 됐는데 지난달 중순 흐름까지 좀 약세 흐름. 뭐 가장 급격하게 빠진 건 11월, 12월, 1월달 초까지지만 1월에서 3월달까지도 좀 한 40불대 중반 그리고 후반 왔다 갔다 하는 등락 가운데서 3월달 중순 43불을 지금 찍고 나서 한 54불 정도로 한 20여일 만에 좀 반등을 하는 그런 양상들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최근 뭐 유가에 있어서는 뭐 긍정 요인, 부정 요인 다 좀 혼재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EIA에서 그 올해 미국 원유 생산 전망을 기존 뭐 한 70만 BPD 수준에서 55만 BPD 정도로 한 20% 정도 좀 하향했다는 그런 면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됐고요. 그 사우디 석유 장관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타 산유국들과 좀 협조할 의향들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한 것들이 좀 최근 반등세를 이끈 그런 지금 요인들이 되겠고, 그런 가운데서도 좀 유가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인 내지는 전망을 주고 있는 것들은 지금 그 미국 석유협회에서 그 주간 원유 재고 예상치를 한 328만 배럴 정도 지금 봤는데, 그것보다 한 3배 이상 많은 한 1220만 배럴 정도로 상당히 좀 증가가 된 면들, 이런 건 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또 이란 핵 협상이 좀 타결된 그런 면들은 상당히 좀 중장기적인 면들이 되겠죠. 이란이 이제 석유 수출을 본격적으로 원래 수준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또 공급에 상당히 좀 우려가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 뭐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지금 뭐 산재하는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유가의 그 등락은 전망치에 따라서 좀 등락이 좀 엇갈리는 그런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4월 초만 한다 골드만삭스인가요? 이란의 핵 협상이 좀 타결됨에 따라 가지고 이란이 본격적으로 원유 수출에 나서는 7월 이후에는 유가가 30불대 중반 정도까지 하락할 수가 있겠다.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전망 때문에 잠깐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 이후로 주말을 지나고 난 다음에 유가가 급등세로 돌아섰는데 급등세로 돌아선 부분 자체는 미국의 원유 비축량 자체가 증가 부분 자체가 증가폭이 좀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원유 생산량 전망치가 928만 올해 923만 배럴에서 약 12% 정도, 약 12만 배럴 정도 감소할 거다. 그렇게 감소폭이 많지가 않습니다. 923만 배럴 중에서 12만 배럴 정도 감소니까 약간의 어떤 감소가 될 거다, 그렇던 전망 때문에 곧바로 유가가 반등을 했고요. 또 이란의 핵 협상 같은 경우도 6월 말 정도에 뭐 타결이 좀 되겠지만 현재 잠정 협상이죠. 타결되더라도 좀 거쳐야 될 단계가 많기 때문에 쉽게 가봐야 된다는 쪽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전망은 이란이 원유 수출에 쉽게 나서기는 쉽지 않을 거다. 올해 안에는 내년도 정도 가야지 이란이 본격적으로 수출에 나서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이란의 핵 협상과 관련된 유가의 어떤 추가적인 공급 요인은 제한적일 거다. 뭐 그런 또 전망이 이란의 협상 이후에 다시 시장 여건 자체가 돌변하면서 이틀 동안 유가 자체가 10% 가까이 급등을 했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좀 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하고 그다음에 두바이. 자, WTI를 보니까 이런 중순 저점이 43불대였습니다. 지금 54불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저점에서 약 24.2% 정도 반등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두바이유죠. 우리나라 거의 두바이유가 거의 절대적으로 많은 쪽인데,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일단 1월 중순에 저점으로 본다 한다면 약 29% 정도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두바이의 어떤 반등폭 자체가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미리 반영, 두바이 같은 경우는 먼저 많이 빠졌다, 먼저 올라와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이틀 동안 했던 반등폭으로 본다 한다면 WTI가 급격하게 반등을 했고, 우리나라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두바이 자체는 반등폭이 제한적인데, 일단은 현재 보게 된다면 두바이하고 지금 WTI하고 유가 자체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현재 어제 종가 기준해 가지고 종가를 써서 WTI가 약 54불대, 그다음에 두바이유가 55불대죠. 과거에 보게 되면 그 WTI하고 두바이유가 거의 한 7, 8% 정도가 갭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즉 두바이유가 좀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WTI하고 두바이유가 거의 비슷해졌다. 의미 자체는 결국 어떤 의미냐? WTI가 떨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두바이유가 과거에 어떤 그 격차를 본다 한다면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던 관점에서 이 시간 이후에 두바이유라든가 WTI의 어떤 상대적인 어떤 차이 간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유가 WTI를 본다면 거의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오늘 유가가 이제 관련 종목들 주가 상승폭이 크게 나온 이유 자체가 연중 최고치를 53불대였는데 종가상으로 돌파를 했다는 거죠.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관점에서 약간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 뭐 그런 쪽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상태에서 오늘 유가 관련된 피해주, 그동안 피해주로 인식했던 정의라든가 조선주 중심으로 해서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집중적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했다, 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추이를 좀 점검해 봤고요. 그렇다면 유가를 좀 전망을 해야 되는데 전망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네, 유가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는 뭐 기존 의견, 작년 뭐 연말 유가가 강하게 빠질 때도 여러분들께 드렸던 그때 얘기 뭐 계속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40불에서 55불 내지는 57불 이 정도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좀 밴드권의 등락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의견들을 작년도 이제 연말 그리고 올 연초 지금도 뭐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 상당 기간이라는 건
뭐 FOMC에서 뭐 금리 발표할 때 자주 하는 얘기가 상당 기간인데 제가 생각하는 상당 기간은 뭐 적어도 상당 기간이라면 1년 이상, 1년 내지는 2년 이상, 1년 내지는 1년 반 이상 한 40불에서 57불을 중심으로 하는 등락 수준.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저유가의 상황들이죠. 이런 단계를 계속 유지시킬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와 근거는 어차피 작년에 뭐 여러 가지 4, 4분기 이슈들이 글로벌 있긴 있었지만요. 유가를 폭락시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그 글로벌 경기를 어느 정도 좀 띄우고 싶은 그런 의지가 상당히 표명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항상 이 경기 사이클, 뭐 중장기적인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 이제 초입부죠. 사이클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경기가 좀 어느 정도 좋아지기 시작하는 단계를 만들 때는 일단 뭐 유가뿐만 아니고 상품 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은 단계. 일단 싸야죠. 싸야 물건을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만들고 공급하고 또 소비자들도 부담 없는 가격에 사고 하는 그런 사이클들을 만들고요. 또 금리에 있어서도 거의 굉장히 초저금리 수준을 유지시킴으로써 이제 경기를 서서히 부양을 시키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경기가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됐다. 회복을 넘어갔고 경기가 과열권으로 간다 할 때 그때 가갖고 이제 유가는 본격적으로 오릅니다. 과거 2003년에서 2007년, 2008년 사이클 속에서도 유가가 우리가 기억하기는 뭐 한 20불에서 150불로 올라온 것만 기억하지만 그 기간 내내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2003년에서 2005년, 6년까지는 아주 미약한 수준, 20불에서 한 40불 정도의 상당히 가둬두는 양상들. 그리고 뭐 경기가 이제 증시는 완전히 상투를 치고 난 다음 2007년도 여름 이후 거기 가갖고 유가는 수직으로 폭등을 하게 됩니다. 거기 가갖고 오히려 한 70불에서 한 150불 때까지 밀고 올라가는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지금도 이제 상당한 기간이라는 거는 뭐 글로벌 경기가 진짜 완연하게 호전됐다. 경기가 완전히 호전되고 좋아졌다.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 그리고 특히 금리 인상도 초기 단계의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인상이 여러 번 지속됨으로써 상당히 좀 금리 인상이 상당히 시기적으로도 막 이제 분기 단위 내지는 한 격월 단위 이런 단계로 금리 인상이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질 때 그쯤 가갖고 이제 유가가 추세적인 상승, 뭐 80불대, 90불대, 100불대 넘어가는 그런 양상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뭐 올 연중이나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도 계속적으로 한 40불에서 57불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때그때의 재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저유가 수준이 계속 유지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뭐 거의 뭐 비슷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유가 전망은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명준호 운용에 얘기했듯이 상당 기간 저유가가 이어지지 않겠는가. 저도 상당 기간의 자체는 한 1년 정도 전후까지는 저유가는 자체는 60불대 정도 전후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유가 하락은 경기와 별로 그렇게 썩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와 관련 없는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WTI 유가 자체가 최저치인데 미국 경기는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유가가 지금 저점이겠어요? 결국은 오페크를 중심으로 한 중동의 산유국과 그다음에 세일가스로 무장한 미국과의 어떤 구조적인 싸움이거든요. 패권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세일가스 쪽에서 집중적으로 유가가 원유가 생산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급 과잉이 그쪽에서 발생이 좀 된 거고 그래서 미국의 세일가스 경쟁력이 전망에 따르면 거의 60불대 정도 전후가 경쟁력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0불 정도 전후가 어떻게 보면 유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쪽이고 일단은 향후의 여건 자체가 물론 이제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오페크에서 합의해서 감산이 진행이 된다 한다면 그게 조금 유가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감산이라는 자체는 결국은 세일가스한테 또 다른 기회를 준다는 관점에서 감산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란이 조금 전에 핵 협상이 완전 타결이 된다 한다면 6월 말 타결을 앞두고 있죠. 타결이 된다 한다면 본격적으로 이란이 석유 수출에 나선다는 거겠죠. 이란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동 2대 산유국입니다. 현재 이란이 100만 배럴 정도를 현재 수출을 좀 하고 있는 쪽인데 경제 제재가 풀리고 수출에 나서게 되게 되면 현재 250만 배럴 정도까지 생산량이 급증한다는 거죠. 현재 원유의 어떤 수급에 따르면 거의 100만 배럴 이상의 공급 과잉이라는 관점에서 이란이 수출에 재개된다면 200만 불 이상의 어떤 공급 과잉이 전개된다는 관점에서
이란이 물론 시장에서는 조금 전에 최근에 유가가 반등한 부분 자체가 이란의 해역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 부분 자체는 이란이 경제 제재가 풀린다 한다 하더라도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겠죠. 즉 올해는 이란이 수출에 나서지 않는다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부터 추가적으로 이란이 공급에 나선다 한다면 전반적으로 도시 공급 과잉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유가의 어떤 상승 부분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상당 기간 저유가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쪽이고요. 자료를 본다 한다라도 대부분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WTI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전망치 자체가 상반기 때 거의 60%를 크게 상회하지는 않습니다. 하반기 정도 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65불 정도까지 진행될 거란 전망이죠. 이거는 2월달 정도 전후에 나왔던 자료인데, 자, 그 다음 표를 보게 되게 되면 어제 나왔던 국내 국영 기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즉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유가 전망 국내 기관에서 나왔던 국책 기관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자 보게 된다 한다면 국제 유가가 만약에 저유가가 진행이 된다 한다면 연평균 약 40불 정도까지 떨어질 거란 전망이죠. 가장 낙관적인 전망, 고유가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연평균 72불대 정도, 즉 1분기 때는 61불 정도까지 고유가가 유가가 올라갈 거라는 전망인데, 즉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평균 단위 40불대와 72불대 정도 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시각 자체가 저유가 기조가 상당 기간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던 부분들이 고려해본다 한다면 상당 기간 저유가 기조는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저도 그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유가에 대한 전망치는 뭐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상당히 변동이 심하게 예측하기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것을 일단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뭐 주가에 강한 상승 움직임을 전개됐던 주시장 관련해 가지고 정유 화학주들, 그다음에 오늘 조선주까지도 좀 봐야 되겠죠. 투자 전략 어떻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지. 자, 우리 명준호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정유주들에 있어서 현재 시점 같으면은 현재는 이제 투자에 있어서 좀 뭐랄까 계륵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계륵과 같은 지금 존재가 됐다,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정유주에 있어서는요. 계륵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뭐 참 안 먹기는 조금 아까운 면도 있고 먹자니 좀 가시도 많고 이제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그런 국면들을 보통 계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정유주의 현재 시점이 그렇게 됐다,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이 뭐 죄는 없습니다. 정유주가 뭐 무슨 죄가 있겠나요? 죄라면은 주가 많이 오른 게 죄겠죠. 어느덧 지금 한 11월, 12월 달 대비로 주가가 꽤 올랐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한 38,000원, 7,000원대 최바닥 이후에 주가가 거의 한 2배 가까이 오른 지금 한 75,000원대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오른 게 무슨 죄냐? 죄죠.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지표가 다 올라가 버리죠. 주가가 굉장히 낮았던, 물론 이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뭐 작년도 하반기에 주가가 반토막 나는데 걸린 시간도 서너 달 뿐이 안 걸립니다. 또 2배 올라오는데 걸린 시간도 지금 한 서너 달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주가가 뭐 낮을 때는 뭐예요? 낮을 때는 역시 모든 메리트가 다 생겨버리죠. 주가가 폭락을 함으로써 S-오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PBR 한 0.7배 이하로까지 내려오고, 또 영업이익 기조에 있어서는 당시 뭐 적자가 찍혀 있지만 뭐 PBR 베이스가 뭐 SK 이노베이션이든 S-오일이든 뭐 정유주들에 있어서 모든 걸 다 모든 그 당시에 뭐 실적이 쇼크가 나와도 다 상쇄시키고 주가를 오를 수 있는 그런 동인을 준 반면에, 현재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다시 회복이 돼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뭐 유가가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전망은 하지 않습니다만 올 여름 가을 넘어갈 때 유가가 90불대 100불대를 회복한다 하더라도 그래봐야 뭐예요? 그래봐야 뭐 2014년도 상반기, 2013년도 그때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봐야 영업이익 별로 안 나옵니다. 2013년, 14년 영업이익 수준 갖고는 현재 가격에서 별로 레벨업 시킬 동인이 별로 안 된다. 즉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그야말로 뭐랄까요, 굉장히 싸게 거래되던 주가가 일시적으로 나타났고, 그게 회복되면서 현재는 좀 계륵과 같은 시점에 왔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현재 시점 본다면은 이 S-오일과 또 주가와 이 원유 차트에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투자에 있어서의 묘미이자 투자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S-오일의 주가 차트와 WTI 원유 선물 일간 차트를 두 개를 동시에 놓고선 비교를 해보면요, 일간 차트 350일간의 일간 차트입니다. 위에는 S-오일의 차트고 아래는 그 유가 차트가 되겠는데요. 두 개가 굉장히
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 전혀 상반된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시점들이 있죠. 이게 작년도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동안의 원유의 폭락 기간. 당시 한 90불대에서 50불대 미만으로 유가가 폭락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렸죠. 11월 달과 12월 달 그리고 1월 달로 이어지는 그 시점들이 그 아래쪽 차트에 있는 파란색의 화살표가 있는 구간들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 구간들 11월 달과 12월 달, 1월 달 흐름에서 유가가 폭락하고 또 폭락하고 또 폭락하는 동안 주가는 거기서 다 올라와 버렸죠. 당시 같으면은 자고 일어났더니 또 유가가 또 폭락을 했다. 75불이 깨졌다. 70불이 깨졌다. 그러고 있는데 유가, S오일의 주가는 바닥을 찍고선 오히려 유가가 폭락하는 기간 동안에 엄청난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중적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가가 굉장히 올라오고 유가가 안정돼야 얘네들이 실적이 좋겠지. 그러니까 이제 뛰어들어가서 주식을 투자해야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반면에 유가가 또 급락을 하는 구간들 속에서는 실적이 악화되겠지 하고서는 오히려 버리는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주가는 그와 전혀 반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국제 유가가 폭락하던 기간인 11월 달, 12월 달, 1월 달에 S오일의 주가 상승률은 무려 76%에 다다랐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가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반등한 구간 2월 달, 3월 달, 4월 달 흐름에서 주가가 오른 퍼센테이지는 불과 10%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면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항상 실전 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포인트들이 되겠는데 지금 이후의 국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밴드에 계속 갇히는 국면이 나올 걸로 보이지만 만약에 유가가 밴드를 뚫고 뭐 60불, 65불, 70불로 넘어가는 양상들이 나타나도 딱 반대의 또 상황들 유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왜 주가는 정유주의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계속 갇힐까 그런 의문에 빠질 수 있는 구간들이 되기 때문에 저의 생각에는 그렇게 뭐 아직도 조금 더 있긴 있습니다. S오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가격보다는 그래도 한 3, 4천 원 정도 한 7만 5천 원, 7만 6천 원 요 정도 좀 범주는 좀 있다고는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좀 게르게 가까운 그런 시점, 별로 투자에 있어서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는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전 매매에 있어서 현재 그 2월 달 이후죠. 국제 유가가 오히려 반등한 구간 이후에는 정유주를 아예 뭐 포트폴리오에 전혀 넣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한참 유가가 폭락이 진행 중이었던 그러나 주가는 S오일에 있어서도 또 정유주에 있어서도 대바닥을 쳤다고 확신하는 시점에는 상당히 집중적인 매매를 실질적으로 들어갔는데요. 뭐 지금 뭐 장고 화면들 지금 보시면은 뭐 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평균 가격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평균 가격에 있어서 S오일 뭐 39,950원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안 나오고 있나요? 예. 그 11월 달, 12월 달 이런 시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에 있어서도 실전 일임 서비스의 실전 매매에 있어서도 전체 잔고의 거의 한 40% 가까이를 정유주에 몰빵을 해놓고 하는 그런 투자를 하지만 그 시점은 오히려 자고 일어나면 또 유가가 폭락 그러나 주식에 있어서 수익은 엄청나게 주는 시점들이 됐죠. 반면에 지금 2월 달, 3월 달, 4월 달 이후에는 정유주에 있어서는 전혀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런 걸 좀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도 굳이 뭐 정유주 뛰어드는 양상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는 종목들 실적도 오히려 굉장히 호전돼 나가고 있고 기업 주변의 환경들도 굉장히 좋아지는 양상들 속에서도 주가가 비교적 크게 상승하지 않은 그런 종목 속에서 배팅하는 방법이 훨씬 좋은 수익률을 4월달, 5월달 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주가가 상당히 상당폭 올라온 종목들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 올라온 종목도 그 종목에 있어서 앞으로의 실적, 밸류에이션 포인트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것이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적인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성장률, ROE에 있어서도 폭발적으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다 하는 종목에 한해서만 상당히 높은 종목 속에서도 신고가를 돌파를 오히려 바라고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그렇게 지금 볼 수 있겠고 현재 저의 생각에는 정유주는 이제 계륵 구간이다 그런 결론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정유 업종 관련 조선이라든가 업종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접근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결론부터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이유 자체는요. 일단 조금 전에 우리 명준호 운영이 얘기했다시피 예컨대 정유업종이나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유업종보다 작년에 SK이노베이션이라든 관련 종목들이 대규모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작년에 적자 난 부분을 올해 만회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즉
작년 내 올해 돈을 벌어봐야 작년 적자 수준을 커버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조선주도 마찬가지죠. 현대 중공업의 작년에 3조 원 가까이 영업 적자가 났습니다. 올해 이익 나봐야 1,000억밖에 안 납니다. 즉 현대중공업이 작년도 2014년도에 까먹은 3조 원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2년, 3년 이상 돈을 벌어야지 2013년도 기업의 가치를 회복한다는 거죠. 그만큼 작년도에 관련 기업들이 유가 하락 때문에 많이 까먹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정유화학업종의 실적은 꾸준하게 상향이 조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된 1분기 실적이 어떻게 좀 전개될지 현재 주가 자체는 유가가 더 이상 40불 중반대에서 빠지지 않을 거다. 그렇다 공감대가 이미 한 단계 올라갔다 봐야 되겠죠. 지난주까지만 한다더라도 유가가 30불 중반 정도까지 하락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유가는 대체적으로 40불대 중반 정도에서 저점은 하긴 했을 거다. 그런 쪽의 시장이 이제 공감대가 더 이상 유가가 빠지지 않을 거다는 기대감과 또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꾸준히 상향 조정된 부분 자체가 주가의 상승으로 나타나는 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가가 저는 충분히 많이 반영됐다는 이유를 저는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미국의 엑슨모빌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엑슨모빌 대표적인 미국의 세브란 텍사스와 더불어서 다우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자, 엑슨모빌 주가를 보게 되면 지금 엑슨모빌 주가가 전일 종가 기준에서 85불대입니다. 유가가 급락할 때가 작년 6월달, 7월달이었죠. 엑슨모빌의 당시에 105불대였다는 거죠. 즉 현재 주가는 최근에 WTI가 10% 가까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면 엑스모빌 주가는 거의 바닥권이죠. 바닥권에서 약간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빠져 있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SK이노베이션 다음 차트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은 차트는 어떻습니까? 이미 작년 7월달 7월달 유가가 급락, 즉 90불대에서 급락한 수준까지 이미 SK이노베이션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거의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에 엑스모빌 같은 경우 앞으로 20% 빠졌는데 SK이노베이션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물론 엑스모빌과 SK이노베이션의 어떤 차이는 좀 있죠. 엑스모빌은 절대적인 원유 시추에 따른 이익이 좀 많이 차지하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EMC 해외 유전 개발에 참여한 부분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이익의 기여도가 좀 상당히 크다는 관점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같은 정유업체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엑슨모빌 주가는 다우지수가 신고가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빠질 수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은 이미 유가 수준으로 본다면 90불대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왔다. 충분히 주가가 반영되지 않았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의 화학 정유업종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를 좀 표를 좀 준비했는데 최근에 주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화학업종의 대표적인 LG화학이라든가 롯데케미칼이라든가 관련 종목들 미국에 있는 듀퐁이라든가 그 다음에 독일에 있는 바스프라든가 비교해보면 PER 기준에서 결코 싸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틀 동안 올라간 걸 감안한다 보니까 롯데케미칼하고 LG하고 PER이 17배까지 올라와 있네요. 상대적으로 지금 바스프라든가 그 다음에 듀퐁에 비해서 PER 수준은 상당히 높다는 거죠. 즉 그 부분이 반영됐다 봐야 될까. 정유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S-OIL이 올해 예상되는 PER 기준에서 12배, 13배 정도 되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S-OIL 같은 경우는 약 16배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13배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엑슨모빌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밸류에이션이라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유주에 대한 애널리스트에 대한 목표치입니다. 제가 전망한 거 아니고 최근에 실적을 반영을 해가지고 SK이노베이션 S-OIL, GS에 대한 올해 예상 실적과 그 다음에 증권사에 대한 제시 목표 가격이 나와 있죠. 자, SK이노베이션은 가장 낮게 제시한 증권사가 10만 3천 원입니다. 오늘 11만 원이니까 이미 매도 목표 가격을 올랐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높게 최근에 발표한 증권사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15만 원. 대부분 다 증권사들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목표 가격은 11만 원대가 거의 80% 정도의 적정 가격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오늘 11만 원 정도 딱 도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OIL 같은 경우가 7만 3천 원대에서 저점이 그 다음에 11만 원인데 대체적으로 8만 원대 정도가 대부분 증권사들의 80%가 적정한 올해 12개월 목표 주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GS 같은 경우는 적게는 4만 3천 원대에서 6만 원인데 대체적으로 5만 원대의 목표 가격이 설정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대부분 정유업종들은
올해 12개월 목표 예상 주가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에 도달했다. 물론 증권사의 목표 주가 자체가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하는 펀드멘탈 상으로 오늘 주가 상승과 더불어서 관련 종목들이 충분히 주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가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현재 11만 원인데 작년에 유가가 떨어지기 전에 고점란에 형성됐던 가격대가 11만 4천 원이더라고요. 그 정도 선이 대체적으로 고점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단기적으로 보니까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유입됐다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수급에 의해서 상승이 좀 가능하겠지만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권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유가 관련 외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유가 상승과 관련해 가지고 뭐 유가가 하락한다 한다면 또 유가 하락에 관련 종목 쪽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유가가 좀 더 상승한다 한다면 상승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또 다른 정의 종목들 외에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랑 명진홍 형은 대체적으로 유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을 거란 전망이기 때문에 전략 자체가 약간 비쌀 것 같은데 어떤 다른 여타 종목들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예, 뭐 유가에 있어서 좀 단기적인 등락 자체는 그 추세적인 지금 이제 어떤 상승과 하락을 견인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다 하는 그런 지금 시점들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유가가 여기서 올라간다고 정유주가 올라가고 유가가 빠진다고 또 항공주가 꼭 올라가야 되는 그런 단계. 양쪽 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레벨업이 돼버렸습니다. 정유주에 있어서도 거의 2배 정도 레벨업이 됐고 항공주도 상당폭의 지금 레벨업이 돼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등락 자체가 어느 쪽 업종이 이제 항공이 무너진다. 이제 유가 이제 정유는 또 이게 다시 또 40불대 초반 오면 무너진다 하는 그런 개념들보다는 상당히 업종 우열에는 절대적인 영향력은 상당히 상실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현재 유가는 사실 포인트는 그겁니다. 저유가가 고착화되었다. 되었고 현재도 이제 올 연중에도 어느 정도 고착화될 거다. 지금 유가가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반등을 많이 한 것 같지만요. 사실 굉장히 낮은 유가 수준이죠. 54불대든 조금 더 올라가고 60불이든 작년도까지 거의 한 100불대 항상 언저리에서 움직이거나 그 위에 있었던 유가에 비해서 굉장히 저유가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결국은 저유가 그리고 또 이제 낮은 환율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보죠. 낮은 금리 세 가지 3저 요인이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점진적인 좀 상승의 기반이 되고 또 수급들을 계속 물고 들어오는 그런 양상들이 된다 하는 것들이 훨씬 포인트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굳이 지금 종목들 유가 관련해서 지금 본다면은 그래도 유가 관련주 중에 유가나 상품 가격 관련주 중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별로 반영을 못 받은 종목이 유리한 면들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본다면은 어느 정도 유가가 상당히 저유가 수준, 60불대든 50불대든 40불대든 이 낮은 양상들 속에서는 사실 타이어주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면들은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익과 또 마진을 내가인 가운데에서도 훨씬 유리한 면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많은데 주가는 계속 찍혀 눌려 있죠. 지금 한국 타이어든 넥센 타이어든 금호 타이어든 올 지금 1월달, 6월달, 3월달 계속 낮은 주가 그런 가운데서도 좀 굉장히 눌려 있는 그런 양상들이 되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4월달이나 5월달 중에 어느 특정한 좀 차트가 좀 길목을 준다든가 조금 의미 있는 신호점들을 주면은 그 타이어주들을 한번 공략할 생각도 있긴 있는데 글쎄요. 아직 지금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조만간의 시점들 4월달 월중이나 늦어도 5월 초 이런 시점에 좀 타이어주에 있어서도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일단은 다시 한번 저는 약간의 상반기 때 다시 한번 유가가 40대 중반이라든가 다시 저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는 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대체적인 전망 자체가 60불 이상 크게 상회할 거라는 전망이 대체적으로 공감되니까 그렇게 본다 한다면 60불대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유가죠. 작년 대비해서 그래도 거의 40불 가까이 하락한 수준이기 때문에 60불 정도까지 올라간다 한다더라도 근데 60불 정도 올라간다 한다더라도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 정유 종목들이라든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과거 실적처럼 뛰어나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60불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전제하에서도 일단은 유가 자체는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저유가이기 때문에 저유가 관련된 수혜주 쪽에 저는 유가 상승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유라든가 조선주를 접근하기보다는 그들 관련 기업들의 밸류션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실적 자체가 뛰어나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유가 상승과 관련된 쪽에
어떤 배팅하기보다는 저유가 기조가 상당 기간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저유가 관련된 어떤 수혜주 쪽으로 관심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저는 하악업종과 대안으로 해서 정유업종을 투자를 하느냐 그게 본다면 저는 하악업종입니다. 저는 그래서 3월달에 제가 뭐 강연회라든가 온라인 강연 등에서 3월달에 관심 업종은 증권, 건설, 하악업종을 제가 꼽았어요. 그 다음에 건자재 섹터라든가 뭐 그런 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악업종 자체는 유가 상승에도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유가 하락 국면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하악업종이라는 거죠. 즉 정유업종은 유가가 상승을 해야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인데 오늘 하악업종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유가 자체가 빠졌지만 하악업종은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대한유화라든가 롯데케미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그런 층사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즉 한 방향 쪽에 유가 상승 쪽에 배팅하는 정유 종목보다는 그래도 유가가 만약에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하악업종이 나타나. 왜 하악업종이 유가가 하락 국면에서 괜찮냐? 예, 유가 하락 국면에서 스프레드 마진 자체가 견조합니다. 그리고 또 유가 하락 국면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하악업종이 좀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저기 SKC라든가 코롱인더라든가 효성이라든가 관련 종목들 유가가 상승을 해도 수혜를 받는 쪽이고 또 유가가 하락을 해도 수혜를 받는 쪽이 이쪽입니다. 그런 때마다 양쪽의 어떤 쪽에 수혜를 받을 쪽에 그쪽에 투자하는 게 저는 낫다는 쪽이고 그러니까 같은 업종 정유와 하악업종 비교한다는 하악업종 유리하고 하악업종 내에서도 유가 하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에 배팅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SKC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가 상승과 하락 쪽에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악업종 중에서도 여전히 표를 본다는 밸류션 자체가 싸 보이는 쪽이 여전히 주가가 대한유화죠. 대한유화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라든가 그 다음에 제가 업종 중에서 경기 관련 종목 추천해드리지 않고 있지만 하악업종 중에서는 대한유화 같은 경우 제가 여러 가지 방송에서 언급했던 부분인데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다른 하악업종이 30% 40% 올라갈 때 100% 올라가거든요. 지금도 밸류션을 본다면 대한유화 주가가 여전히 싸다는 쪽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SKC 같은 게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쪽이고 그 다음에 저유가의 기조가 지속적으로 전개된다면 유가 하락과 관련된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운송업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자재 섹터의 페인트 관련 종목들이 조정 국면에서는 유리하게 대안으로 좀 작용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저는 유가 상승보다는 하락 쪽, 그 다음에 정유주보다는 하악주 쪽에 배팅하는 전략, 그 다음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유가 상승과 관련돼서 해양 플랜트 쪽에 수주가 나오기에는 상당 기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어떤 관점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악업종이고 그 다음에 정유업종의 대안이 좀 될 수가 있겠지만 가장 후행적으로는 조선업종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명진원 연구 관련해서 뭐 다른 대안은 있으십니까? 네, 뭐 충분히 아까 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 정도로 좀 라운드 1 오늘 유가 상승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주들 유가 상승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선 하악 정유 중심으로 주가가 좀 많이 떴는데 대체적으로는 유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 같아 상당 기간 저유가가 진행될 거라는 게 전학 명준호 운용객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 그래서 매매 전략 자체도 무리하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추격에서 자제하자는 쪽에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좀 바라겠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단기적으로는 약간 모멘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정유라든가 하악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정유업종 중에서 기관학 외국인들이 집중적인 매수가 이입이 좀 됐는데 기관학 외국인들이 또 매수가 이입됐다 그래가지고 너무 함께 동참하기보다는 그런 쪽에 좀 길을 좀 길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라운드 1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 라운드 2 마스 동맹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